겨울의 끝자락, 숲속동물원엔 봄을 기다리는 동물들의 일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론 한가롭고 때론 숨가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아기자기하면서도 늘 같은 듯 다른 귀여운 동물들의 하루가 펼쳐지는데요. 그 일상을 지금 만나볼까요?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12만 평 부지의 방사형 생태동물원입니다. 이곳엔 89종, 40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동물원이 개장하기 전 사육사들의 일과는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시작됩니다. 꼬맹이 잘 다니네. 무리 사이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사냥이 보입니다. 실내 우리 안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냥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자, 젖이 아래로 가게. 이 방향으로. 오케이. 아, 다시 많이 부었네. 처음 짤 때는 농 좀 나오다가 어제는 또 이제 점점 괜찮아졌다가 이제 임신을 했던 개체인데 유산이 돼버려서 이제 그 젖을 빨아줄 새끼가 없다 보니까 젖 한 번씩을 짜줘야, 안 그러면 안에 농 차고 젖 자체가 부어요. 아픈 개체들 있으면 최대한 잘 해주려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으쌰. 이제 괜찮아진 모양이네요. 하겠다. 이곳엔 13명의 사육사가 각각 구역을 나눠 하루에도 수차례 방사장을 둘러보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사장 상태 한번 확인해보고 혹시 얘들 삼킬 만한 이물질이나 혹시 다칠 만한 거 있는지 확인하고 친구도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밤사이 별일이 없었는지 동물들의 쉼터 내실부터 확인하러 가는데요. 밀림의 왕 사자가 으르렁대며 사육사를 맞습니다. 이 녀석 어째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나 봅니다. 괜찮아요. 사육사한테도 짜증 많이 내요. 낮 동안 동물들의 휴식을 취하며 운동하는 공간인 방사장. 이곳 청소는 사육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일입니다. 항상 긴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척에 무시무시한 맹수를 두고 청소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을 때 저쪽 문 한 번씩 안 쳐다보게 돼요? 약간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긴 합니다. 이제 만약에 애들이 운다. 시겁하죠. 뭐야, 가까워. 뭔데? 그러는 거죠 이제. 사육사들이 청소를 마치고 나면 이제 동물들이 방사장으로 출근할 시간. 살고 가자. 어슬렁어슬렁 나오는 이 녀석은 올해 7살 된 암컷 벵갈 호랑이 살구입니다. 작년에 비교하면은 비슷한 수준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좀 추위를 잘 버텨준 것 같다 싶은 느낌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면 사실적으로 저렇게 덩치 큰 친구들은 잘 버티는 편이라서 다행히 이제 걱정이 덜었습니다. 추위가 많이 가셨으니까요. 겨울 한파가 가신 요즘은 동물들의 산책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환절기인 이맘때는 동물들의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질 땐 사육장 보온 관리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사막여우 애들 저 바닥 좀 갈아주려고 좀 깔아주게. 겨울에는 물 청소를 여름만큼 자주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좀 깔아주는 것들을 좀 자주 갈아줘야 돼요. 큰 귀에 귀여운 외모로 인기 있는 사막여우. 주로 덥고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겨울철 온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지푸라기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체온 유지하는 데 이렇게 좋고 좀 항균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푸라기 깔아놓으면은 피부병도 좀 덜하고. 전근배 팀장이 요즘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지켜보며 특별히 관리하는 동물이 있다는데요. 이 친구들은 긴팔 원숭이인데 암컷이 지금 새끼가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달 안에 아마 새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긴 긴팔 원숭이가 휴식을 취하는 내실인데요. 이쯤에다 해주는 게 안 낫겠어? 네, 여기에다가 하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긴팔 원숭이를 위해 조금 특별한 선물을 준비 중이랍니다. 긴팔 원숭이들이 보면 새끼 낳기 전에도 그리고 새끼를 낳은 이후에도 한 번씩 그 개체들마다 다르긴 한데 우울증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저런 기구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매달아주고 매일 지내는 환경에 이제 변화를 줘보는 거죠. 적절히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건 동물들의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어느새 사육사의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온도가 한여름이네요. 아무래도 원래 살던 지역이 더운 나라였으니까 좀 사람이 있기에는 좀 더울 정도로 그렇게 좀 난방해주고 있어요. 난방비 많이 나오죠? 난방비요? 많이 나오죠. 난방비 많이 나오죠, 겨울철에. 이제 동물들의 즐거운 식사 시간. 계절에 맞춘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환경 점검은 필수입니다. 동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건이 아니니까 신경 써줘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겨울에 동물들 아픈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온도 관리부터 애들 건강 관리 같은 것도 다 신경 써야 되고 겨울에 신경 써야 될 일이 좀 많죠. 오전 9시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나면 동물원이 문을 여는데요. 오늘도 많은 관람객이 귀여운 동물들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지금 먹이 먹나 봐. 우와, 너무 귀엽다. 이 녀석은 다람쥐 원숭인데요. 콜롬비아 등에서 주로 서식하며 이름처럼 날쌔다고 합니다. 멋진 꼬리를 가진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는 활발하고 사교적이라네요. 이곳은 직접 먹이 체험이 가능한데요. 알락꼬리 원숭이도 실제로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찾아왔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체험형 동물원도 많이 좋아해서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동물을 아무래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동물원에서 이제 철장 안에 있는 모습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카피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빈둥빈둥 걸으면서 기지도 굽히고 흙에 잘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행복한 모습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람객들이 찾아오면서 활기를 띠는 동물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백색증으로 하얀 털을 가진 백사자 부부. 전 세계 300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종입니다. 사육사들에겐 모든 동물이 관심의 대상이지만 유난히 더 신경 쓰이는 동물들이 있다는데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다 신경 써주고 있지만은 특히나 이제 여기 백사자 친구들하고 뭐 하이에나하고 이런 동물 친구들한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고 있어요. 이 백사자 부부에겐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동물원으로 이제 구조돼서 왔는 애들이거든요. 잘 살 수 있게 좀 건강해질 수 있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지하에 있었던 대구현 실내동물원. 이곳에 태어난 지 1년 만에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던 백사자들. 유리로 가로막힌 2.5평 사육장에 무려 7년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물들 구조해 왔는 실내동물원이 코로나 때 이제 운영이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한 번에 다 이제 어딘가로 보내져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종수도 많고 마리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선뜻 나서는 동물원들도 없었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백사자 부부들은 이제 너무 좁은 곳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먹이도 그 양껏 먹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말라 있었고, 뒷다리를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았고, 하이에나는 거의 1년 정도를 그 방치되다시피 그 작은 상자 안에 있었더라고요. 유생 상태도 너무 안 좋았고, 건강 상태나 이제 너무 안 좋았던 상태였어요. 미니 돼지 2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화장실 칸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미니 돼지가 너무 못 먹어서 날씬했었어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동물들 사정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데려오자. 그리고 뭐 이런 동물들 외에도 토끼나 기니피그 같이 고슴도치 같은 애들도 많이 저희들이 데리고 왔죠. 감옥 같은 실내 사육장에 있던 320여 마리의 동물들이 차례로 이주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17일 마침내 백사자 부부 레오와 레아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150평 규모의 야외 방사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됐다 나들아 오예. 조금만 참아 괜찮아. 처음에 이제 방사장 안으로 들어갈 때 놀라서 이제 좀 낯설어하고 했는데 이제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요. 비가 온 적이 있었는데, 원래 동물들이 뭐 비 오고 하면은 비 피하려고 내실로 들어가거나 어디 나무 밑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요 사자들이 그냥 비 오는데 그냥 막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그랬던 게 좀 기억에 납니다. 이곳 동물원으로 온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구조 당시 심각했던 백사자 부부의 상태가 지금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백사자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백사자 부부 레오와 레아 사이에서 지난해 말 하얀 백사자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새끼를 낳을 거라고 기대를 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아픈데 치료해주고 거기에 좀 많이 집중을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암사자가 유별나게 좀 배가 좀 이렇게 불러오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뭐 어두운 구석에서 자기가 혹시라도 산실 만들 거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끼 낳을 수 있게 환경도 만들어주고 해봤는데, 어미가 비가 오는데 그냥 밖에다가 그 새끼를 낳아버린 거예요. 새끼들도 비 맞고 있는데 어미가 그냥 새끼 낳아만 놓고 그 옆에서 그냥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두면은 금방 죽을 수 있겠다 해서 바로 저희 사육사들이 빼왔죠. 캄캄한 지하 좁은 공간에 방치된 탓에 모성 본능을 잃은 암컷. 새끼 백사자들은 어미 대신 사육사들의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동물원의 인공 포육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매는 그 사이 제법 의젓해졌는데요. 지금은 루카와 루나라는 예쁜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요즘 남매 백사자들이 누구보다 바쁜데요. 동물원의 마스코트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루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용감하고요. 루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겁이 많아요. 지금 173일 정도 됐고요. 둘 다. 그리고 몸무게는 둘 다 이제 32kg입니다. 자, 기다려봐. 하루에 2-3번 정도 새끼 사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생닭입니다. 성장기인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새끼 사자들의 식욕이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다른 맹수들은 포육해 본 적이 있는데 사자는 이제 여기서 처음 하는 거라, 그러니까 흔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약간 좀 복 받았다 생각하고 일하고 있어요. 애들이 처음보다 많이 컸잖아요. 네. 아쉽지 않아요? 좀 아쉬운 것도 있긴 한데 저는 빨리 커서 이제 사육장에 있는 모습이 더 궁금합니다. 새끼 사자들은 체중의 약 10%, 하루에 3kg 정도의 고기를 먹는답니다. 보통 4-5개월이 되면 인공 포육을 끝내게 되는데요. 녀석들이 커갈수록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 데리고 키우고 싶기야 키우고 싶지만 그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독립해 봐라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뭐. 식사를 마친 새끼 백사자들. 오늘 몇 킬로 했어? 오늘 32요. 32킬로. 아이고. 녀석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이제 애들도 좀 어느 정도 커가지고 계속 저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책 겸 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둘 찾아오는 관람객들. 옹기종기 모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새끼 백사자 루카와 루나입니다. 백사자 있다길래 궁금해가지고 다른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놀러 왔습니다. 그 부모 사자가 좀 힘든 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기 사자를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좀 같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끼 사자들의 운동 겸 팬 서비스 시간. 루카와 루나의 등장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역시 인기 스타네요. 매일 한 차례 새끼 사자들의 운동 시간에 맞춰 온라인 예약제로 일반인 관람 체험이 진행되는데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컷 사자 같은 경우에는 2살쯤부터 이제 갈기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사자 가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백사자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엄청 귀여웠어요. 백사자가 크고 멋있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맹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발톱이나 이빨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보고 멋있다라는 생각 들고. 사자가 더 크면은 이런 행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되게 좀 독특한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인공 포육 기간이 끝나면 직접 관람이 어려워지는데요. 그 이후 새끼 백사자들은 부모와 합사를 시도하기 위해 사회성 훈련을 이어갑니다. 어느덧 어둠이 찾아오고 동물원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자, 내일 아침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약간 육아 해방 같은 느낌. 아니 진짜 육아 해방은 여기구나. 퇴근은 항상 뭐 좋죠. 근데 이제 집 가서 갑자기 동물들 꿈에 나오면 문 시건장치 확인 안 했나 싶어서 갑자기 불안해질 때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사육사들이 모두 퇴근했지만 홀로 남은 전근배 팀장. 오늘 좀 아팠던 동물들, 진료받는 동물 제가 좀 기록을 좀 해놔야 되거든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의 손을 가만 보니 손가락 모양이 조금 특이합니다. 올해가 제가 동물일 시작한 지가 지금 딱 20년이 되는 해인데 동물일 처음 시작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좀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여기는 좀 흉터가 좀 있고 손등에 뭐 이런 상처는 뭐 언제 다친 건지 모르겠고 이 손가락은 외국 독사한테 한번 물리는 사고가 한번 있었거든요. 손가락 끝에가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투박한 손은 지난 20년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아우 막 일 힘들어서 못하겠어 할 만도 한때 20년을 하셨네요. 처음에 저도 이제 사고 나고 나서는 뱀도 싫고 다른 동물들도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좀 시간 지나고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동물을 키우고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험한지 이런 것도 다 잘 파악하고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미흡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몸에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동물 키우고 하는 게 그냥 좀 천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늦은 밤 전근배 팀장의 하루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간에도 그의 업무가 이어지는데요. 여기 두 마리 이렇게 잘 있네. 어미 잘 따라다니고 있어. 산에 산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혹시라도 이제 밤에 산짐승들 내려오지 않을까, 새끼들 잘 있나
이제 밤에 좀 한 번씩 봐줘야 되거든요. 꼭 염소들은 꼭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자더라고. 새끼들. 엄마 잘 따라다니고 있네요. 이곳은 도마뱀과 거북이 등이 있는 실내 사육장. 내부 시설이다 보니 무엇보다 온도와 습도 관리가 중요한 공간입니다. 혹시 난방한다고 이렇게 틀어줬는 열등이나 이런 거 혹시 나간 거 있는지, 고장난 거 있으면 또 밤새 추우니까. 늦은 밤 실내 사육장의 동물들도 다들 곤히 자고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살더라도 그래도 가능하면 원래 자기들이 이제 야생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동물이 좀 동물답게 살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제가 동물 일을 하면서 이제 깨달은 점입니다. 이렇게 동물들의 밤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육사가 있기에 동물들 모두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겠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숲속동물원에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동물원의 휴장일인데요. 휴일을 맞아 조금은 한가로운 일상이 이어집니다. 사막의 보초병 미어캣도 오늘만큼은 휴식 시간. 나른해지는 시각, 방사장 산책을 마친 호랑이와 사자도 편안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길에 서 있네. 한껏 여유로운 동물들과 달리 사육사들의 하루는 더 분주합니다. 근데 이제 휴장 때는 아무래도 관람객을 조금 더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이제 오로지 동물한테 집중을 하는 시간이죠. 보통 휴일엔 동물들의 집을 수리하거나 특별식을 준비해 동물들의 활동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여긴 미니말 울입니다. 곱게 단장 죽인 이 녀석의 이름은 크림. 이 친구가 많이 활발해요. 크리미는 좀 속도 내고 계속 뛰고 해가지고 이 친구랑 산책하면 좀 많이 뛰어야 돼요. 크리미 가보자. 가보자 크리마. 운동 겸 산책도 휴일의 풍경인데요. 말이라 그런지 달리는 게 즐거워 보입니다. 한 번씩 손님 있을 때는 못 하는데 오늘은 손님이 없는 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띄워주고 하면은 다른 냄새도 맡고 돌아다니다 보면 공작도 있어서 공작들도 보고 하면은 신기해서 막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나오면 많이 좋아합니다, 이 친구. 산책을 마친 재밌었어. 크림이. 크림. 미니말이 이렇게 바닥에 뒹구는 건 기분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라네요. 차가움이 조금은 가신 겨울의 마지막 시기. 동물원의 한가로운 일상이 계절의 움직임을 따라 흘러갑니다. 며칠 후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 새해가 밝아오고 동물원에도 새로운 아침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춘 네. 설 연휴 맞이해가지고 부모님 뵈러 왔는데 쌍둥이들이랑 가족들이랑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러 왔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저희 3대가 할아버지, 아빠와 아들 이렇게 모여서 저희 동물원에 같이 오게 됐습니다. 재밌게 놀고 가겠습니다. 반달 가슴곰 우리 안에서 뭔가를 작업 중인 김성헌 사육사.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설날 맞이해가지고 이제 설날 기념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는 이제 곰들이 후각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약간 취두부랑 막 이런 꼬릿꼬릿한 냄새를 또 엄청 좋아해서 이 친구들도 올해 한 해 건강하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한 반응 벌써 궁금해지네요. 이번엔 설날에 빠질 수 없는 특별 영양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설날 명절에 음식 먹는 것처럼 준비를 해주려고 아침부터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절도 없네요, 사육사님은. 이 직종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휴무는 없다 보셔야 됩니다. 애들 굶길 순 없잖아요. 이 특별식은 어떤 동물들을 위한 걸까요? 이게 원숭이들의 떡국 대용무입니다. 과일과 채소로 만든 이색 떡국. 밥 먹자. 자, 우리 이번에 설날을 맞이해서 떡국 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어떤 걸 먼저 잘 먹는지 한번 구경해 보세요.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 과연 알랏꼬리 여우 원숭이가 좋아할까요? 다행히 녀석들의 입맛에 맞는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혹시나 준 걸로 되려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않기를 바라죠. 자, 다시 반달 가슴곰을 만나볼까요? 뭘 좀 아는 녀석, 곶감은 빼먹어야 맛이죠. 매주도 몹시 만족스러운가 봅니다. 확실히 불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너무 누가 와도 눈에 보일 정도로 좋아해가지고 보면 많이 뿌듯합니다. 동물들의 일상을 함께하는 사육사들, 그들의 바람은 뭘까요? 사육사라는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보는 동물들인데 바닥에 뭘 더 깔아줘 볼까? 뭐 나무에 뭘 좀 매달아 줄까? 매일 연구하고 동물들한테 이제 행동 풍부화나 환경 개선도 해주려고 매일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 더 행복한 그런 동물원으로 만들려고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동물원 동물들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많이 와서 구경도 해주시고 우리 사육사들 일하는 것도 보시면 한 번씩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생의 자연은 아니지만 최적화된 편안한 휴식처에서 사육사들의 보살핌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동물원 식구들은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따스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한테 동물은 무슨 일 있거나 하면은 하루 종일 그 생각 들고 진짜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동물들 관리하고 이러면서 힘든 일도 굉장히 많은데 동물들을 보고 힐링을 하면서 행복함을 또 얻게 되니까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불쌍하게 보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게만 보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구나, 얘 친구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많이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